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 동향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금리, 환율, 원자재 시장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61.39포인트 상승하며 3610.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5.24포인트 상승하며 859.4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주 대비 20.98원 상승한 1428.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주 대비 0.012%포인트 상승하며 2.59%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5,479.6포인트로 마감되어 전주 대비 2.73%, 1278.68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6550.88포인트로 마감되어 전주 대비 2.46%, 164.9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2,204.43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53%, 576.08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의 금리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064%로 마감하여 전주 대비 0.0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단기 금리를 반영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529%로 마감되어 전주 대비 1.20%, 0.04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은 151.67엔으로 거래되며 전주 대비 4.22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98.95에서 거래되며 전주 대비 1.230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8.52달러로 거래되며 전주 대비 3.27% 하락하였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전주 대비 온스당 122.42달러 상승하며 4009.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리 선물은 파운드당 4.9075달러로 거래되며 전주 대비 3.94% 하락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16,860달러로 거래되며 전주 대비 4.34%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에는 IMF와 세계은행 연례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막합니다. 130여 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며 국제개발 자금 조달, 세계 경제 전망, 금융시장 안정을 주제로 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각국의 경제정책 공조 방향과 글로벌 경기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 공휴일로 연방정부 기관과 은행이 문을 닫고 채권시장이 휴장합니다. 다만 뉴욕 증시는 정상 개장하며 전일과 동일한 거래 시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휴일로 일부 거래 참여자가 줄어들 수 있어 채권시장 유동성 감소 및 거래량 축소로 인한 변동성 완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체육의 날 대체 공휴일로 도쿄증권 거래소가 휴장합니다. 아시아 주요 시장인 일본 증시가 쉬는 만큼 해당 일에는 일본 관련 금융상품의 거래가 중단되고 역내 거래량이 감소해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에는 영국의 실업률 지표가 발표됩니다. 영국 통계청이 공개하는 9월 실업률은 4%대 후반으로 예상되며 최근 몇 분기 동안 4.7%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가계 소비 여력이 축소되고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되어 파운드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영란은행의 긴축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독일 제에베 경제심리지수 10월치 결과가 발표됩니다. 제에베 연구소가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 지수는 향후 6개월간 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 수준을 보여주는 선행지표입니다. 지난달 독일 제에베 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며 37.3으로 상승해 최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지표 방향에 따라 유로화와 독일 증시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 9월 무역수지 지표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하는 이 지표에서는 수출입 증가율이 핵심으로 최근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4.4% 증가에 그치고 수입은 1.3% 늘어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및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교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무역 동향은 원자재 시장과 신흥국 통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출입 지표가 예상을 크게 벗어날 경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투자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미국 노동부 산하 BLS가 공개하는 CPI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상품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8월의 CPI 상승률이 연 2.9%를 기록하며 물가 오름세가 완만해지는 추세를 보였고
9월에는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3% 안팎까지 둔화되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면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이 낮아져 미 달러 약세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이 확인되면 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져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 및 생산자 물가 지표도 발표됩니다. 전년 동월 대비 중국 CPI는 마이너스 0.4%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았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마이너스 2.9%로 깊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낮은 물가 상승률은 중국 내수 경기 둔화와 수요 부족을 시사하며 당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를 높이는 한편, 원자재 수요 감소 전망으로 국제 원유와 금속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베이지북을 공개합니다. 베이지북은 미 연준 12개 지역별 경기 동향을 모은 보고서로 각 지역의 기업인들과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수집한 경기 상황에 대한 질적 평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에는 소비와 고용이 일부 둔화되는 조짐과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하며, 보고서에서 경기 냉각이나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뚜렷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져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에는 미국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주목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월간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주로 상품 판매액을 집계한 선행 통계입니다. 8월에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견조했던 소매 판매는 9월에도 0.3%에서 0.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어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미국 소비의 탄탄함을 시사할 전망입니다. 소비 지표의 호조는 미 연준의 긴축 유지 가능성을 높여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를 부를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 실적 전망을 밝게 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발표됩니다. PPI는 생산자 단계의 도매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향후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상승률 둔화 추세가 뚜렷하여 8월 PPI가 전년 대비 2.6%까지 낮아졌으며 9월에는 2% 이하로 상승률이 더욱 둔화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 원자재 가격 안정과 공급망 정상화로 생산자 물가 오름세가 진정되면 이는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준의 긴축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예상보다 낮은 PPI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낮춰 채권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 압력이 확인되면 금리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매주 목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비록 주간 단위의 변동성이 큰 지표지만 고용시장 상태를 가장 신속히 보여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에는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최종치가 발표됩니다. 유로스타트의 예비치에 따르면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9월에 연 2.2%로 전달 2.0%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중기 물가 목표 2%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헤드라인 물가가 다소 올라왔지만 근원 CPI는 약 2.3% 상승에 그쳐 안정화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둔화 국면을 지속하면 ECB가 추가 금리 인상 없이 통화 정책을 동결하거나 완화 쪽으로 선회할 여지가 커지며, 이는 유로화의 가치와 유럽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미국 9월 산업생산 지표도 공개됩니다. 연준이 집계하는 산업생산은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 유틸리티를 포함한 전산업 생산활동을 종합한 지표입니다. 8월에 전월 대비 0.1%로 소폭 반등했으나 이전 달에 마이너스 0.4% 감소를 만회하지 못할 정도로 생산 증가세가 미약했고, 9월에도 비슷한 보합 수준의 증가율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금리로 기업의 설비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된 영향입니다. 산업 생산 부진이 확인되면 경기 둔화 우려로 뉴욕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이거나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해 채권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택 지표인 9월 주택 착공 건수 및 건축허가 통계가 발표됩니다.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8월 신규 주택 착공은 연율 환산 130.7만 건으로 전월보다 8.5% 급감하여 2023년 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오른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꺾이고 주택업체들이 신규 주택 건설에 신중해진 결과입니다. 9월에도 높은 금리와 재고 누적으로 주택 착공 부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주택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관련 건설과 건자재 업종에 부담이 되고 미국 경기에도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모기지 금리가 소폭이나마 안정되고 있어 향후 수개월 내 주택시장 연착륙의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방향성을 찾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도 주요 경제 이벤트와 시장 흐름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